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지난 7월 8일 오전 일본 아이치현 나고야시 시민갤러리 사카에 우편물이 하나 배달됐습니다. 직원이 이 우편물을 개봉하려고 하자 폭죽으로 추정되는 물질이 폭발했고 놀란 직원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다행히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로 인해 어렵게 열린 소중한 행사가 그만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 시민갤러리에서 진행 중이던 전시회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을 선보이는 전시회였던 것입니다. 안 그래도 일본 우익 세력의 반발을 딛고 어렵게 성사된 전시회가 중단되는 사태가 지난 2019년에 이어서 또다시 발생한 것인데요. 폭죽으로 추정되는 물질을 보낸 게 누구의 소행인지 아직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그간의 경과에 비춰보면 이런 식의 위협은 너무나도 비슷한 패턴이라 소녀상 전시에 불만을 품은 인물이 행사 중단을 유도할 빌미를 만들기 위해 수상한 물체를 보냈을 것이란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런데 일본 우익의 소녀상 전시 방해와 소녀상 철거를 위한 공작은 비단 일본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 아닙니다. 지난 11일 미국 LA 카운티 일대의 위안부 인권단체 소속 한인들은 글렌데일시 중앙공원에서 열린 아르메니안 아메리칸 박물관 착공식에 참석했습니다. 글렌데일 중앙공원은 지난 2013년 해외에서 최초로 소녀상이 들어선 곳입니다. 이곳의 아르메니아계 커뮤니티가 지난 2013년 글렌데일 중앙공원에 소녀상이 들어설 수 있도록 지지와 성원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LA 한인들 역시 그때의 고마움을 잊지 않고 아르메니안 아메리칸 박물관 착공식에 참석한 것이었습니다. 글렌데일은 아르메니아계 인구 비중이 큰 도시입니다. 아르메니아인들은 1910년부터 1920년대까지 오스만 제국의 인종 대학살을 피해 미국으로 이주했고 글렌데일의 정착촌을 형성했기 때문입니다. 아파봤던 사람만이 그 아픔의 깊이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것처럼 글렌데일 인구의 30%를 차지하는 아르메니아계는 자신들의 고난의 역사 때문에 위안부 할머니들의 아픔에도 깊이 공감했고 한인들이 추진하는 소녀상 건립을 성심성의껏 도왔습니다. 그때부터 아르메니아계 시의원과 커뮤니티 지도자 그리고 주민들은 소녀상 건립 이후에도 위안부 피해자 추모제 등 다양한 행사에 참석해 변치 않는 연대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특히 글렌데일 소녀상은 미국 최초로 공공부지에 세워진 것이라 그 상징성이 매우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호시탐탐 이 글렌데일 소녀상을 철거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고 끊임없이 로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한인 사회는 이 소녀상을 지키기 위해서 아르메니아계와 더욱더 굳건한 연대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일본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을 고리로 미국 LA 한인들과 아르메니아계 미국인들의 연대와 우정이 더욱 끈끈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소녀상에 항의하는 방식이 조금 특이합니다. 올해도 전시가 열리는 건물 앞에서 확성기를 동원해 전시 중단을 요구하는 시위와 팩스폭탄을 보냈고 지난 2019년에 열린 아이치 트리엔날레의 기획전 표현의 부자유전 그 후에 소녀상을 선보였을 때도 심각한 협박과 항의를 담은 팩스폭탄을 보냈는데요. 그들이 보낸 팩스에는 소녀상을 철거하지 않으면 휘발유통을 가지고 전시장을 방문하겠다는 등 무지막지한 협박이 써 있었습니다. 결국 소녀상 전시가 사흘 만에 중단됐을 정도였으니 우익들의 팩스폭탄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일본의 시민단체와 예술가 등이 행사 중단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법적 대응에 나선 후 2개월여 만에 재개됐지만 결과적으로 일본에서 소녀상은 열흘밖에 전시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대체 이들은 팩스가 없으면 할 수 있는 게 없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다하다 항의나 협박을 할 때도 팩스를 사용한다는 것은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욕설이 담긴 팩스를 보낼 때 이게 대체 뭐하는 짓인가 자괴감이 들 것 같은데요. 일본인들의 팩스 사랑은 워낙 유명하지만 이제 사랑을 넘어 집착의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한 달 전 일본의 고노다로 행정개혁 담당 장관은 일본의 디지털 개혁의 일환으로 모든 정부 부처에서 팩스를 없애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발표가 나오자마자 팩스에 집착하는 일본인들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고노 장관은 팩스를 텔레워크를 저해하는 요인 중 하나로 보고 원칙적으로 이용을 중단하고 전자메일로 바꾸도록 지침을 내렸지만 일본의 각 부처로부터 400건 정도의 반론이 전해졌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주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민사재판이나 경찰 등 기밀성이 높은 정보를 취급하는 부처에서 팩스가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메일로 바꾸면 보안을 확보하는 신시스템이 필요하다. 또 통신 환경이 충분하지 않다. 위기 관리상 복수의 회선 확보가 필요하다 등 메일을 사용하는데 난색을 표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던 것입니다. 결국 고노다로는 발표 한 달 만에 팩스 개혁 포기를 선언하며 이 정책을 백지화시켜 버립니다.
당초 재난방지 관련 일부 업무에 대해서만 팩스 사용을 허용할 방침이었지만 정보 누설 우려나 통신 환경에 대한 불안 등이 있으며 어떡하냐는 공무원들의 불만이 폭주하자 결국 다시 팩스를 허용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본 정부의 팩스 개혁 포기 결정에 대해 일본 누리꾼들의 반응이 놀라웠습니다. 미국 정부기관에서도 중요 기밀 송수신은 팩스다. 팩스 번호를 잘못 기입하는 실수만 없다면 도중에 정보가 빠져나갈 염려가 없다. 메일은 아무리 보안을 높여도 정보를 탈취당할 가능성이 있다. 아무튼 이 정책을 IT 후진국 일본다운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로 치부해선 안 된다. 이런 일이 장관의 한마디로 확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현장을 모르는 사람뿐이지 않을까. 보안에 대한 위험을 이해하지 못하는 안이한 사람들이 메일에 의존한다. 문제가 생기고 나면 팩스가 좋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래도 역시 팩스만 한 게 없다. 문서로 전달하는 게 제일 확실하고 디지털화가 된다면 중국, 한국에 정보가 유출될 것이다. 이렇게 일본의 느려터진 업무 환경을 옹호하는 입장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역시 일본의 후진적인 IT 환경과 변화를 거부하는 공무원 집단에 대해 비판하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팩스가 기밀성이 높다는 것이 사실인가? 새로운 보안 시스템이 필요하다면 투자해서 만들면 된다. 그런 일을 게을리해 왔기 때문에 일본은 IT 후진국이 되어버린 것이다. 정부 부처는 항상 사이버 공격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핑계를 댄다. 차라리 보안을 위해 인터넷선을 다 차단하는 게 낫겠다.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팩스의 번호를 잘못 누르면 오송신이 되고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종이로 출력된다. 이게 보안이 높은 것인가? 백신 신청은 한국의 라인으로 하고 있는데 일본인 전체의 데이터가 한국으로 넘어가는 건 왜 지켜보고 있는가? 역시 갈라파고스 대국 일본, IT 후진국 일본. 아직도 팩스를 버리지 못하다니 웃기다. 본심은 전자우편 사용법을 익히는 것이 귀찮을 뿐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댓글 중에 가장 앞거는 이런 글이었습니다. 일본의 연호가 레이와가 되었습니다. 라는 통지를 각국 대사관에 일제히 팩스로 했다는 말이 생각났다. 지금 시대의 팩스라니 메일로 연락하면 좋을 텐데 라고 각국 대사관으로부터 한 소리를 들었을 것 같다. 대사관들은 일본만을 위한 팩스를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연호가 바뀔 때에도 각국의 대사관에 팩스로 이 사실을 통보했다니 21세기를 살고 있는 게 맞는 것인지 놀라울 따름인데요. 그런데 일본 공무원들은 팩스가 이메일보다 보안 유지에 더 낫다고 주장하는데 이건 과연 사실일까요? 최근 랜섬웨어에 의한 해킹 사고의 추이를 보면 팩스 회선을 통해서도 네트워크가 감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메일이든 팩스든 네트워크를 통한 데이터 보호는 보안 기술의 발전을 통해 도모해야 할 일이지 팩스를 쓴다고 보안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일본 공무원들이 팩스를 사용하든 이메일을 사용하든 그것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공직사회가 변화를 두려워하고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한다면 결국 공직사회가 민간기업의 발달 수준보다 한참 뒤처지게 될 테고 그것이 곧 일본이라는 국가의 경쟁력을 더욱더 뒤처지게 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싶을 뿐입니다. 2021년 일본에서 팩스 개혁이 추진되려다가 극렬한 반대로 인해 백지화되었다는 소식은 팩스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한국인들에게는 너무나 재미있는 이야기로 들릴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